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진짜 하루하루 정말 흥미진진함을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참 일론 머스크는 많은 이야기거리를 던져줍니다. 오늘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꺼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원래 5% 이상 안 오르면 종가 기준으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오늘 이 오르락 내리락이 근데다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오늘 트위터가 22% 넘게 올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그냥 원래 자기가 처음 얘기했던 그 가격으로 다시 사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사신답니다. 아이고, 이 참 알다가도 모르는 예측이 참 힘든데, 일론 머스크는 트윗에 Creating X, the Everything App, 그러니까 앱이라든지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이 앱 사업, 테슬라도 결국은 소프트웨어 쪽으로 차 안에 여러 가지 이미 앱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거기를 이제 가속화 시켜줄 거다. 그랬더니 거기 댓글에 아니 그냥 새로 만드는 게 X는 낫지 않을까 그랬는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사는 게 더 빨리 3년에서 5년으로 더 빨리 해줄 거라는 거죠. 근데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 그쵸?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게 됐을 시에는 리스크가 일단 이건 전에 다 얘기를 했던 거니까 샀을 때의 어떤 효과라든지 뭘 노리고 하는지, 근데 그거의 리스크. 그리고 다행인 점은 이미 일론 머스크가 과거에 트위터에도 밝혔지만 이머전시 세일을 막기 위해서 그때 팔았다고 했죠. 여러 가지 대비를 위해서. 그러니 제발 더 이제 세일하지 않고 그냥 진행되기를 바라겠고요. 근데 이건 이제 폼 4라든지 차후에 SEC 파일링이 또 업데이트되면 또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충분히 이게 참 오르락 내리락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 혼자 지금 다 하는 게 아니죠. 말은 다 혼자 하지만 이제 우군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삐끗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일단은 알려진 바로는 이머전시 세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은 갑자기 왜 살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분명히 일론 머스크한테 좀 유리한 측면, 내부 고발자도 나오고, 그리고 그 본 문제, 심지어는 어제 제가 얘기를 안 했지만 이 많은 트윗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약간 프로 러시아 쪽으로 이제 투표가 되면서,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우크라이나 쪽이 우세한 쪽으로 이제 표가 막 나오는, 제가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여기 지금 폴이 누가 더 우세하나 그 찍어보려고 어디가 더 우세할까라는 감정으로 찍었는데 대체적으로 제가 찍은 게 다 맞더라고요. 근데 일론 머스크는 여기 보면은 봇에 대한 공격도 살짝 언급을 하거든요. 요 며칠 전에도 살짝 거론했으면서도 이거를 왜 샀을까? 근데 지금 계속 그 후속 기사들이 나오는데 재판에서 불리할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겠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재판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왜냐면 내부 고발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큰 딜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단락 된 거죠. 지금 일론 머스크 팀이랑 그 내부 고발자 작토신가요? 그분하고 지금 연락을 취한 흔적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사가 뭐라 했냐면, 저지가 뭐라 그랬냐면, 그거 계속 트위터 측에서 그걸 파고들고 있는데 그걸 더 봐도 된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그걸 더 그러니까 트위터는 거기를 지금 계속 파고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설에서 나는 일론 머스크랑 연락하지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the secret chat 그거를 지금 계속 찾고 있죠. 저지도 그 하도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걸린 게 아니냐, 이게 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상관없고 그 과정이 안 좋으면 이거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정황은 그 부분이, 그러니까 내부 고발자 일론 머스크 팀이 연락을 한 흔적을 지금 트위터가 계속 파고 있고, 이런 거 보면은 그거 한 거 같다라는 느낌은 들긴 합니다. 결국 이렇게 인수되는 거 보면은 결국 트위터는 52달러까지 그냥 그 목표가까지, 원래 타겟팅한 가격까지 치솟았고요. 그 이후로 테슬라 주식은 떨어졌지만 소폭 오르는 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테슬라 이야기로는요. 이것도 참 진짜 근데 조금은 예상을 하긴 했었습니다.
특히 테슬라 봇이 나오면서 저도 이거를 만들어야지 했는데 진짜 빠르네요. 테슬라는 지금 울트라소닉 센서를 없애버린답니다. 3랑 Y는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건 없애버리고 S랑 X는 아닌데 그것도 이게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그것도 없애버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울트라소닉이 없는 모델에 대해서는 이제 파크 어시스턴은 오토파크, 서먼, 스마트 서먼이 제한됩니다. 근데 아예 기능을 없애는 게 아니라 이제 카메라 베이스로 어큐펀시넷을 쓰는 것 같은데 그거를 돌려가지고 안전하다라는 게 이제 검증이 되면은 다시 기능은 다 복구될 겁니다. 그래서 온리 카메라다, 센서를 다 없애버려. 제가 이걸 조금 예측했던 이유가 옛날인데 지금은 어떻게 차량 범퍼를 생산하는지는 솔직히 제가 모르지만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동차 회사들이 생산하는 추세가 모습이 그렇게 큰 변화를 이루진 않았으니까요. 옛날에 그 벤츠 범퍼도 E클래스 범퍼도 그거 가는데 돈이 많이 들었는데 그때 테크니션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 안에 센서가 많기 때문에 벤츠 범퍼는 비싸고 근데 막상 뜯어보면요 별거 없거든요. 진짜 별거 없는데 제가 그때 알아봤을 때가 이게 의외로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당연히 아마 최종 자동차 회사들은 이 모듈로 받으니까 갖다 끼면 되지만 밑에 이 센서, 울트라소닉 센서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 안에 하니스라든지 전선을 또 배치해야 되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은 공급받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사람이 수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은 범퍼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지게 돼. 이게 노동력 값이거든요. 전선 배치가 이게 좀 까다로워가지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이걸 없애고 그냥 범퍼만 갖다 붙이는 거면 이제 얘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디테일한 게 없어지면은 결국 자동화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여되기 쉽게, 물론 마진도 벌겠지만 이걸 염두에 두고 이런 작업을 하지 않을까. 진짜 카메라만 남는군요. 네, 레이더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하이 레졸루션 레이더요. 자, 다음은 테슬라도 참 요즘은 이게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반도체 학과에 대해서 몇 번 미국에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이런 국가에서 칩4 펀드라든지 해서 인텔도 네바다에 그 애리조나 쪽에 뉴멕시코라든지 거기 이제 팹이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거기 지금 테크니션이, 제가 테크니션 부족하다는 얘기도 지겹게 많이 했죠. 결국은 이런 학과나 학교랑 합쳐가지고 그거를 이제 양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테슬라 역시도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여기 보니까 네바다 컬리지에서, 이거 아마 기가팩토리 1, 제가 어제 얘기한 이 공장일 겁니다. 배터리 여기 들어갈 테크니션들 때문에 학교랑 연계해서 테크니션을 더 양성하는 쪽,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스틴에서도 그런, 그러니까 주정부든 정부든 펀드를 받아서 자기도 돈 좀 넣고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인력난을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트렌드가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텔이라든지 여러 반도체 학과가 설립되듯이 테슬라도 큰 흐름은 이게 따라가는구나. 확실히 제가 얘기했듯이 테크니션 부족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일하는 환경이 좋으면요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갑니다. 물론 이런 게 의미 없다라는 건 아니고요. 전혀. 당연히 좀 더 흐름을, 인력 공급에 대한 흐름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겠죠. 미리 트레이닝 받고 그러면 바로바로 공장에 투여되어서 일을 잘 할 수 있으니까. 그치만 큰 빅 웨이브는 일하는 환경이 좋아져야지, 이렇게 한다 해서 들어가도 고달프면 다 1, 2년 안에 그만두고, 반도체 쪽에 고임금을 막 테크니션한테 고임금을 줘도 젊은 친구들은 와서 힘드네 해서 퇴사율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 조합 환경이 좋아야 된다. 자, 마지막은 리비안입니다. 이것도 제가 조짐이 보인다고 해서 한 분기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드디어 리비안이 가이던스를 맞출 것 같다라는, RJ 스케링지도 그 CEO죠. CEO도 지금 목표치, 근데 이 목표치가 지난 3월에 깎았죠. 5만 대에서 2만 5천 대로. 근데 그 2만 5천 대를 맞춰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식이 13% 넘게 올랐는데 요번 3분기에 만 대는 아니지만 7,363대를 생산했다고 합니다. 그 딜리버리는 한 6,500대. 이게 지금 2분기 대비해서 67%나 점프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1분기에는 2,500대, 그 다음 4,400대. 그래서 이거 될뚱말뚱합니다. 제가 2분기 딜리버리, 프로덕션과 딜리버리 얘기하면서 될뚱말뚱이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드디어 처음으로 깎은 가이던스지만 그걸 맞추기 시작했다는 점. 대단하고 진짜 응원하고, 저는 모든 전기차는 기본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잘 돼야지 바테슬라도 좀 긴장을 해가지고 사이버 트럭을 빨리빨리 내놓던가 독불 장군으로 행동을 안 하지, 좀 이 리비안의 분발을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타겟팅을 맞춰가는 분위기가 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